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의 본질에 대해 아주 쉽고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분야든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아주 쉽게 풀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이 인류의 생명이었다면 지난 200년은 석탄과 석유가 이끈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이후 펼쳐질 인류의 미래는 확실한 전기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소 연료 전지나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 같은 전기 관련 키워드를 일상에서 수없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전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변화할 세상의 작동 원리를 훨씬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기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전기를 이용해 빛과 열, 소리, 운동 동력, 그리고 컴퓨터의 0과 1값 같은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전기는 가정과 산업 현장, 교통수단, 디지털 네트워크 등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죠. 전기가 이토록 좋은 이유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전기는 자연계의 기본 힘인 전자기력, 즉 자유전자의 이동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잠시 상식으로 자연계의 4대 기본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강한 행력입니다. 4대 기본 힘 중 가장 세며 원자핵 내부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강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자폭탄이나 원자력 발전이 바로 이 강한 행력을 이용한 에너지원입니다. 둘째는 전자기력입니다. 두 번째로 강한 힘이며 우주 전체에 존재합니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전기, 자석, 빛, 화학결합, 마찰력, 탄성력 등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거의 모든 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약한 행력입니다. 세 번째로 세며 원자핵 내부에 존재합니다. 원자 입자의 종류를 바꾸는 방사성 붕괴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는 중력입니다. 기본 힘 중 가장 약하며 우주 전체에 존재합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원자, 둘째는 자유전자, 셋째는 전압입니다. 첫 번째 개념인 원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됩니다. 즉 원자는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전자는 음전하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양성자는 양전하 플러스 성질을 가지며 중성자는 강한 행력 성질을 갖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는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음전하와 양전하, 그리고 강한 행력은 자연이 부여한 근본적인 성질입니다. 자연이 준 성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왜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법칙이므로 당연히 그렇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성질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자가 가진 성질을 우리는 음전하 마이너스라고 부르기로 약속했고 양성자가 가진 성질을 양전하 플러스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으며 중성자가 가진 성질을 강한 행력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하들과 행력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음전하 성질은 양성자를 잡아당기고 전자를 밀어냅니다. 양전하 성질은 전자를 잡아당기고 양성자를 밀어내죠. 그리고 강한 행력은 중성자의 양성자를 강력하게 잡아당겨 접착시키는 성질을 갖습니다. 또한 음전하 성질과 양전하 성질은 오직 전자와 양성자에게만 작용하며 강한 행력 성질은 양성자와 중성자에게만 작용합니다. 참고로 음전하, 양전하, 강한 행력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 외에 다른 성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중성 원자는 전자와 양성자가 1대1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의 경우 전자 1개와 양성자 1개를 가지고 있고 헬륨은 전자 2개와 양성자 2개, 구리의 경우 전자 29개와 양성자 2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전기를 통하게 하는 주역, 자유전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기가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즉, 자유전자의 이동이 곧 전기가 흐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은 제자리에 고정되어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전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구리 원자를 예로 들면 전자 29개와 양성자 29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29개의 전자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딱 한 개의 전자가 원자핵에 매우 느슨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전자입니다. 이 한 개의 자유전자가 자신이 속해 있던 원자핵을 쉽게 버리고 나와 다른 원자핵 사이로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는 바깥쪽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 역시 자연의 법칙이자 자연이 준 성질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원자에는 자유전자가 한 개씩 존재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리, 은, 금 같은 도체 금속은 원자당 한 개의 자유전자를 가져 전기가 가장 잘 통하며 철과 아연은 원자당 2개, 알루미늄은 원자당 3개의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전기가 잘 통합니다. 반면에 고무, 유리, 플라스틱 같은 부도체 절연체는 자유전자가 없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같은 반도체는 평소에는 자유전자가 없지만 열이나 빛을 받거나 불순물을 섞어주면 자유전자가 생겨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전압입니다. 전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전자의 밀도 차이입니다. 전압이 높다는 것은 자유전자들의 밀도가 빽빽하게 높다는 뜻이고 전압이 낮다는 것은 자유전자의 밀도가 느슨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전기란 자유전자가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자유전자가 이동한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전류라고 부릅니다. 즉, 전압이 높은 상태는 특정 공간에 자유전자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고밀도 상태이고 전압이 낮은 상태는 전자의 밀도가 느슨하거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류는 자유전자가 고밀도 지역에서 저밀도 지역으로 흐르는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A 전선과 B 전선이 있을 때 A 전선에 자유전자가 100개 있고 B 전선에 자유전자가 10개 있다면 A 전선이 B 전선보다 전압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때 A 전선과 B 전선을 연결하면 자유전자는 전압이 높은 A 전선에서 B 전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A 전선에서 B 전선으로 전기가 흐른다, 즉 전류가 발생한다고 표현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자핵과 대부분의 전자는 제자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개의 원자에서 벗어난 한 개에서 3개 사이의 자유전자만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압, 즉 자유전자의 밀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발전기는 자기장 속에서 작용하는 로런츠 힘을 이용하는데 이 로런츠 힘 역시 자연이 준 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발전기는 전자를 새로 만들어내는 장치가 아닙니다. 발전기는 전선 내부에 이미 존재하던 자유전자들에게 움직이는 자석의 자기장을 대어 전자를 한쪽으로 강제로 밀어붙여 쏠리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전자가 한쪽에 빽빽하게 몰리면서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이로 인해 높은 전압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때 전선을 감은 코일의 횟수, 즉 권수를 늘릴수록 전자를 밀어내는 힘이 중첩되어 전압이 비례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건전지처럼 화학 반응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건전지 내부의 화학 물질이 반응하면서 한쪽 마이너스 극으로 전자들을 지속적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빽빽한 고밀도, 즉 고전압 상태가 되고 플러스 극은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두 극 사이에 지속적인 전압 차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기는 복잡한 수학 공식 이전에 자연이 준 힘의 법칙과 자유전자의 밀도 차이에 의한 이동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이 기본 개념을 확실히 잡고 나면 어려운 공학 수식이나
우리 주변의 전기 장치들이 훨씬 쉽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전기의 개념을 다 잡았으니 이 전기의 상태를 숫자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4대 공식도 함께 연결해 볼까요? 첫째는 전압과 전류, 저항의 관계를 나타낸 옴의 법칙입니다. 공식은 전압 B는 전류 I 곱하기 저항 I입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가 세게 흐르고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전기가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뜻하는 전력 공식입니다. 공식은 전력 P는 전압 V 곱하기 전류 I입니다. 전기의 힘인 전압과 실제 움직이는 전자의 양인 전류를 곱하면 전기 제품이 내는 실제 힘인 전력이 됩니다. 셋째는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의 총량을 나타내는 전력량 공식입니다. 공식은 전력량 W는 전력 P 곱하기 시간 T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요금은 바로 이 사용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넷째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설명하는 쿨롱의 법칙입니다. 공식은 전기력 F는 쿨롱 상수 K 곱하기 거리의 제곱, 아 제곱분의 두 물체의 전하량 Q율 곱하기 Q유입니다.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이 세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하는 자연이 준 성질이라고 했는데 왜 쿨롱의 법칙에서는 전하량, 즉 전하의 양이라고 표현할까요? 독자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하의 양, 즉 전하량의 본질입니다. 전자 한 개가 가진 음전하 마이너스 성질의 크기는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으로 일정한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하의 양이 많다는 것은 그 음전하 성질을 띤 전자들이 한 곳에 엄청나게 많이 뭉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무게는 물체가 가진 성질입니다. 이때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그 무게라는 성질을 가진 쌀알 입자가 자루 안에 많이 들어있다는 뜻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전하량의 단위인 쿨롱입니다. 전하의 양을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쿨롱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1쿨롱의 전하량이란 전자 약 624경개가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띠는 전체 전하 성질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하량 Q가 크다는 것은 그 공간에 뭉쳐있는 자유전자의 개수가 624경 개, 1248경 개처럼 훨씬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쿨롱의 법칙에서 전하량이 많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쿨롱 공식에서 전기력 F는 쿨롱 상수 K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 Q율 곱하기 Q유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Q율과 Q유가 크다는 것은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위치에 전자들이 빽빽하게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전자가 많이 모여 있을수록 서로 밀어내거나 양성자를 끌어당기는 전체적인 힘의 총합 F가 비례해서 훨씬 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하는 근본적인 성질이지만 전하의 양인 전하량은 그 성질을 가진 전자들이 얼마나 많이 뭉쳐 있는지를 나타내는 전자의 총 개수를 의미합니다. 오늘 전기에 대한 명쾌한 개념 설명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